여러분, 1994년 미국은 금으로 달러를 세계 중심에 올려놓았습니다. 1970년대는 석유를 통해 달러의 수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또 하나의 새로운 실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암호화폐의 한 종류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미국은 이것을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앞으로의 금융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이렇게까지 스테이블 코인의 힘을 싣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달러 패권의 마지막 퍼즐을 함께 맞춰보겠습니다. 2001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9.11 테러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안보 정책뿐만 아니라 달러의 역할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했고 금융 시스템 역시 국가 안보 전략의 일부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결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는 또 하나의 기능이 더해집니다. 바로 상대를 압박하는 금융 무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 제재입니다. 달러가 결제를 막고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국제 금융기관 접근을 제한하며 국경을 넘는 송금을 차단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무역의 상당 부분은 달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원자재 거래도, 국제 기업 간 결제도, 은행 간 청산도 대부분 달러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달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국제 무역 자체가 어려워지는 국가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국제 송금망이 스위프트 제재까지 더해졌습니다. 스위프트는 화폐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기관이 송금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망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와 함께 활용되면서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달러는 가장 많이 사용한 화폐이면서 동시에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브레튼 우즈와 페트로 달러 시절에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9.11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을 수 없어서 달러를 사용하는 측면도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퓨상스보다는 포스의 비중이 커진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강력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저 나라지만 언젠가는 우리 차례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의심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역사를 보면 강한 힘은 언제나 반작용을 만듭니다. 미국이 금융 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수록 여러 나라들은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자체 국제 결제망인 칩스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무역에서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준비였죠. 브릭스 국가들도 달러를 거치지 않는 결제 체계를 꾸준히 논의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금 보유량을 크게 늘렸고 양국 간 무역에도 위안화와 루블 사용 비중도 확대했습니다. 중동 일부 국가들도 달러의 통화 결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현실을 냉정하게 보면 아직 달러의 영향력은 압도적입니다. 외환 보유액, 국제 결제, 국채 시장, 외환 시장, 어느 분야를 보더라도 달러를 완전히 대체할 통화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현재보다 방향입니다. 예전에는 달러를 사용한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대안을 고민한 나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균열은 작습니다. 하지만 패권은 작은 균열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 역시 이러한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영원한 패권국은 없었습니다. 스페인이 있었고 네덜란드가 뒤를 이었으며 대영 제국이 세계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입니다. 패권국은 항상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경제력이 정점에 오르고 금융이 세계를 지배하며 군사력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경쟁국은 성장하며 기술 우위도 점차 좁혀집니다. 미국도 지금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도 과거만큼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기술과 산업 전반에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라는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AI를 하나의 산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시각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AI는 생산성을 바꾸고 산업 구조를 바꾸며 군사력과 금융 시스템까지 연결되는 기반 기술입니다. 결국 AI 경쟁에서 밀린다는 것은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내주는 것과 비슷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반드시 앞서가야 합니다. 문제는 이 AI에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AI 경쟁은 반도체 경쟁만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경쟁은 자본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지어야 합니다. 전력도 확보해야 합니다. 최신 AI 반도체를 구매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사이버 보안도 강화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몇 달이 아니라 수년 동안 계속 투자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많은 자금을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낮은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나라가 유리합니다. 미국은 이미 세계 최대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세계 돈이 계속 미국으로 들어오게 만들려면 새로운 이유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석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일까요? 최근 미국이 적극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암호화폐 한 종류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큰 흐름에서 바라보면 다른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블록체인 위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달러입니다. 24시간 365일 국경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은행 영업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말에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공휴일에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속도는 더 빨라지고 비용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과거 브레턴 우즈는 금을 통해 달러 수요를 만들었습니다. 페트로 달러는 석유를 통해 달러 수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이 디지털 금융을 통해 새로운 달러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만약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달러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흥국에서는 자국 통화보다 달러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기업은 더 빠른 결제를 원합니다. 투자자는 달러 자산에 더 쉽게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수요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석유를 사기 위해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더 이상 달러를 강제로 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편해서 더 안전해서 더 효율적이어서 스스로 달러를 선택하는 이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은 지금 포스에서 다시 표상수로 돌아가려는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날수록 가장 먼저 늘어나는 것은 암호화폐 거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그만큼의 준비 자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 자산의 상당 부분은 미국 단기 국채와 현금으로 구성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디지털 달러가 늘어날수록 미국 국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자금은 왜 다시 미국 자본시장으로 흘러가 AI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키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3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서 미국 국채 그리고 미국 자본시장, AI 패권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연결고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